그 사람을 봤을 때 보라?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잘못을 찾아내는 걸 먼저 가르쳐주다 보니까 북한의 영어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예요. 맞아요. Let's become true sons and daughters of the respect General 김정은. 존경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거 외에도 그런 문구를 되게 많이 배워요. 무슨 뭐 청폭탄이 되자, 뭐 장군님을 위해 한 목숨 바쳐 싸우자 이런 문구들을 영어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막 이런 문구가 거의 뭐 그쵸, 일상이죠. 일상이죠. 그래서 저희 보이시덤 같은 경우는 이게 감시하는 사람들은 예를 말하면 국정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진짜 전혀 못하는데도 이런 문구들은 잘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영어 문구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펼치고 영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문법이나 단어를 전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뭐야 하면 나올 수 있게 외워야지 그게 첫 교시예요.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첫 번째가 We are good friends잖아요.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식 북한 교과서처럼 배우면은 약간 친구의 개념도 없을 것 같고 사회성이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We are good friends 했을 때 그 친구들 다양성이잖아요. 약간 뭐 세계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느낌의 사진이 북한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요. 머리가 꼬불꼬불 한번 보서 와 양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영어를 배우는 약간 영어는 저희는 영국식 영어를 배워요. 근데 영국식 영어를 배우는데 발음도 약간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이놈들에게 욕도 할 수 있고 이놈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다. 북한의 한자 교과서 가장 첫 번째 단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김일성 대원수님, 김정일 대원수님, 김정은 원수님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리고 다시 앞에로 돌아와서 한국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는 해, 달, 산, 강 이런 걸 배우고요. 진짜 이게 딱 느낀 게 그냥 이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자를 가르치는 교과서면 한자를 가르치는 거에 주가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뭐가 됐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충성하고 이런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가 됐든 뭐 한자가 됐든 뭐든 근데 또 놀라운 게 그때는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지금에서 돌이켜봤을 때 너무 황당한 게 그쵸, 황당하죠. 네,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김부자와 떨어진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존경을 갈구하는 모습이 더 불안해 보인달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무너지면 진짜 나라가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교과서를 볼게요. 음악 교과서입니다. 가사 제목하고 가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깨 위엔 어각별, 머리 위엔 빨간별, 무쇠 땅크 우르릉, 비행기는 싱싱싱. 우리나라 지키는 인민군대 내래요. 아버지 장군 군대 내래요. 이거 그냥 자펑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네요. 미사일에다가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눈물.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게 그냥 내가 청와대 돼서 장군님을 보호해서 나가서 자펑하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뭔가 이런 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 사회가 정말 세뇌가 무섭다라는 거가 알 수 있고 정말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그 한 명이 독재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당연했다라고 여겨졌다는 것도 정말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서 이런 교과서나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아 정말 그렇게 세뇌 당할 수 있겠구나. 저 중학교 때 가도 세뇌 당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끼리 막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네. 대학생들은 딸기 아, 네. 우리는 미국놈 까부시기, 수류탄 던지기 와. 막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럼 약간 군대를 가는 게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면서 같아요. 군대는 좀 당연히 가야 자긍심이죠. 되고 내가 자긍심. 자폭하는 것은 내가 영웅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반항을 못 하겠구나 느끼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딱 눈 떴을 때부터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시스템, 교육 시스템, 뭐 사회 시스템, 뭐 경제 시스템 모든 게 이 삼부자와 연결시키고 그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니 북한 사람들은 근데 왜 반항을 안 해? 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밀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수학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알겠다. 볼게요. 수학 문제도 있나요? 수학 문제 한번 수학 문제. 문제를 한번 제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적의 포진지를 까보시려면 이게 수학 문제인데 수학에서 각도를 계산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저걸 까부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펜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총대를 쥐고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총대로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미국놈을 얼마나 까부시는가가 답인 거예요. 함께 살도록 배우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도록 배우는데 어떻게 미워하도록 배우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몇 개 페이지들을 보여줄게요. 이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원수들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비열한 책동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우선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미쳐 날뛰는 날강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온갖 적대 세력들과 그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라는 뭐더라? 그 나라의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교과서에서 어느 한 특정 나라 인물을 까내리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에 그게 있네요. 저희는 막 그런 게 대대손손 막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가 뭐 치르지 못한 책값을 아버지 시대 때 아버지 시대 때 못하면 또 자식 시대 때 이렇게 물려가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증오도 세습이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막 이런 영어도 많이 쓰고 승냥이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저 미국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에서 미국을 칭할 때는 무조건 미국 놈, 미제 승냥이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 근데 그런 것도 생각나나요? 어떤- 겨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북한 겨제 보면 그림들 있잖아요. 한국 네네. 겨제들도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놈 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승냥이 옷을 입고 승냥이고 한국 대한민국 계래군 하면은 또 이게 뭐니 그 되게 바보처럼 생긴 그런 시라소니 같은 시라소니 같은 느낌으로 느낌이 뭔가 있고 찐따 같은 일본 사람 하면 요 이렇게 아.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몸에 뿔을 숨기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북한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하도 그 승냥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해외 나갔는데 어떤 미국 분이 네, 아, 저기 아메리칸이라고 막 악수를 하는데 와 무섭더라고. 이게 악수하기 무섭더라고. 아, 악수하다가 뭔가 약간 혹시 숨겨져 있을 것 승냥이로 막- 같고 갑자기 승냥이로 변할 것 털막 같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유난히 유럽 사람이 털이 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단죄 계급 의식은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 가계급을 미워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노동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전치물을 수호하려는 노동 계급의 계급 의식을 말한다. 우리 생활을 지키자면 투철한 단죄 계급 의식을 지녀야 한다. 매 순간마다 항상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키우고 우리 한국 교과 과정에서 증오심에 대해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정말요? 신기하다. 단 한 번도 이런 누군가를 비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우리 약간 우정, 가족, 사랑, 용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한다. 애정이 많은 근데 가정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이제 딱
이래서 이렇구나. 그 북한 사람과 그 한국 사람의 특징에서 독특한 게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되게 잘하잖아요. 사랑해, 뭐 보고 싶다, 좋아해, 뭐, 맞아. 뭐 용서할게, 뭐 이런 그 어떤 미사 여구를 엄청 많이 써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 낯설어요. 평생 자기가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이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용서하고 맞아, 사랑하고 맞아. 그 우정의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랑하라 이런 건 있는데 또 의외로 허상 비판이나 이런 그 사람을 봤을 때 교라?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잘못을 찾아내는 맞아. 걸 먼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현대 어린애들 사회가 봤을 때.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하고 있네요. 약간 증오하고 탓하고. 근데 그런 단점 걸 차이. 전혀 안 배운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적개심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생활의 모든 계기에서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키워야 한다. 키워야죠. 적개심이라는 단어를 한국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훨씬 더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찾아내자면 약간 그 문학집에서 소설 나올 때 있거든요. 교과서에. 거기서 뭐 등장인물이 적개심을 드러낸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건 없는. 근데 약간 전 지금도 이렇게 세뇌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김일성의 한 말 중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적개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왜 우리가 너희처럼 살았냐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난하고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적개심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